300만원에 제 친구가 하이닉스 300만원 사가지고 지금도 카톡이 옵니다. 또 호재도 있습니다. 바로 클래리티가 연기되었다라는 호재가 있어요. 아마 이딴 게 왜 호재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게 호재가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재미난 걸 하나 봐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6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는 건데, 이제 바로 어제 코인리스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6년 만에 최소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더 충격적인 거는 가뜩이나 줄어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저번 달보다도 거의 40%가 더 빠졌다라고 해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자체에 굉장히 부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외계로는 국내에 한정해서는 코스피, 코스닥,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두 개의 주식이 워낙 또 핫하고, 심지어 그쪽은 2배 레버리지까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를 치시는 분들마저도 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코인은 아예 이제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월봉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년 만에 지금 거래량이 제일 낮은 상황을 보시면 돼요. 보시면 이쪽 이 거래량 아래가 완전히 죽어 있죠. 완전 죽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비트코인 암흑장이라고 불리던 이때 이 시절, 다른 시절들과 비교해 봐도 지금 이 거래량이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예전의 저점 구간에 비해서도 지금 거래량은 훨씬 더 낮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볼리저 밴드 같은 거 켜놓고 이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이런 어떤 하단 언저리까지 오면은 이 시장의 어떤 하락이 끝났을 때가 많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데 보시면 옛날에도 이제 이렇게 저점이 나왔었고, 근데 지금도 이 왔어요. 심지어 때마침 모두가 암호화폐를 떠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 다른 호재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호재냐, 바로 클래리티가 연기되었다라는 호재가 있어요. 아마 다수의 분들은 이딴 게 왜 호재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게 호재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 하나 뭐냐면, 코인이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올라갈 이유가 전혀 정말 단 한 개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올라갈 만한 어떤 신호탄이 없다. 그런데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이 그 기억을 이제 좀 살펴보시면 이때나 코인이 올라갈 어떤 트리거, 뭔가 약간 명시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 같은 거는 그때도 없었어요.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얘기했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그게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이면 안 돼. 오히려 특정 이슈로 인해서 막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도 똑같이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올라갈 근거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렸던 건 이제 원화 차트였는데, 이건 지금 달러 차트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9천만원이라 비싸다고 한다면 사실 충분히 비싼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옛날 가격으로 보자면 지금 구간은 2021년도 고점이고요. 2021년도 고점 이 부분이죠. 그리고 2024년도 큰 상승이 나오기 전 이제 매물대 구간이에요. 옛날에 코인이 상승했을 때 이때 이제 사람들은 이때 못 사서 굉장히 아쉬워했었거든요. 이때 이 매물대를 샀었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참 좋은 엔트리 구간이었는데 라고 막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구간 다시 왔죠? 다시 왔어요. 다시 왔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시장을 바라본 사람들의 뷰는 정반대가 되어 있죠. 지금 구간은 올라가긴 증거가 너무 없고 자금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사실 다 맞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나도 지금 시장에 돈이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떤 유동성이 들어와도 이렇게 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옛날에 올라갈 때 보면은 엄청나게 구체적인 트리거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전에 이때 이 시절, 이제 이때죠. 2022년도 이때 말은 뭐 테라, 그러니까 루나 망하고요. FTX 거래소 망하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 그 민심 최악 완전 최악 오브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보다도 지금 거래량이 한국은 더 낫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한국 개미들이 저는 진짜 엄청나게 인간지표라고 보거든요.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만 봐도 200만원, 250만원 이때도 안 사던 사람이 300만원에 샀거든요. 왜냐면 제 친구가 샀어요. 300만원에 제 친구가 하이닉스 300만원 사가지고 지금도 카톡이 옵니다. 야 뭐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막 요즘 어떡하냐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뭐 대제명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카톡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개미들이 다 빠져나간 이 순간이면 완전 이제 정반대의 시그널이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지만 뭐 당장 지표 같은 거 보시는 분들 있어요. 어떤 특정 지표를 저점 찍어야만 올라간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볼리저한테만 봐도 저점 어딘가라는 그런 시그널은 충분히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6개월 봉 이런 것도 있죠. 비트코인 지금까지 사이클상 6개월 봉 음봉이 2개가 나오면 그 다음엔 이제 반등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실제로 옛날에 이제 음봉 2개 찍고 반등이 나왔고요. 이때도 이제 음봉 2개 찍고 반등이 나왔고요. 이때도 음봉 2개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욕 그렇게 많이 했던 비트마인 같은 것도 지금 바닥에서 거의 50% 가까이 반등을 해낸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이클 셀러가 찍어낸 이제 연금 주는 STRC 스트레치 관련된 주식인데 이것도 거의 그러니까 100불 정도 가격에 원래 패깅이 돼야 되는 그런 주식인데 이게 한 30% 빠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 돈 대체 어떻게 줄 거냐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얘도 지금 94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스트레치가 그 마이크로 스트레치 그 관련된 내용 보시면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계속 팔아 제꼈고 심지어 뭐 앞으로 더 축적하지 않을 거다, 이제 적당히 모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적당히 팔고 자기네들 이제 뭐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들렸지만 지금 시장 자체 분위기는 극복을 해내고 있다? 거의 해냈다에 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 의구심이 많이 들긴 하지만 다른 어떤 것들을 보고 있으면 뭐 욕을 많이 했던 비트마인이나 마이크로 스트레치나 가격을 적당히 회복하고 있고 STRC 같은 굉장히 이제 의심 많이 받았던 주식도 바닥 대비 30% 정도 반등을 해낸 상태이고요. 심지어 이제 이더리움 같은 이제 가격도 보시면 얘도 크립토의 2대장으로 불리는 메이저 토큰인데 보시면 가격이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은데 볼리지먼트 딱 해놓고 보면은 얘도 이제 뭐 슬슬 이제 슬슬 여기서 다시 위로 가줄 그런 라인 어딘가가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 이제 보시면 이 구간이 그냥 매수 들어오는 구간이었잖아요. 이 아래 구간이. 그래서 전 뭔가 크게 지금 불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은 굉장히 코인이 어느샌가 또 반등장 상승장이 슬슬 오고 있다, 지금은 바닥이 거의 다져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의 위안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가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이 차트 아주 창이 나 있죠. 아주 개판입니다. 망한 거예요. 망한 거죠. 그런데 보시면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 엄청나게 긴 횡보를 했죠. 긴 횡보를 하다가 어떻게 됐냐, 쭉쭉 올라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차트의 주인공은 로빈후드 주식입니다.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84불 고점 찍었다가 거의 7불까지 거의 10토막이 넘게 났죠. 그리고 나서 바닥 대비 거의 17배, 18배를 올려놨어요. 심지어 최근 코인 하락장에서도 가격이 나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 이런 패턴이 또 다시 크립토에 나오지 않을까? 절대 안 나온다라고 단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예전에 나왔던 패턴이면 또 나올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현재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서클도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서클도 워낙 지금 이제 바닥을 기고 있지만 USDC 크립토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거 완전 메인으로 쓰고 있는 거 알고, 하이퍼리퀴드 같은 정말 초대형 퍼프에서도 USDC를 쓰고 있고, 그래가지고 서클도 뭐 주가가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불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얘도 시간이 걸릴지언정, 로빈후드처럼 긴 시간이 걸릴지언정 결국엔 가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밌는 건 로빈후드도 경쟁자라는 코인 베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치고 올라갔잖아요. 참고로 이제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 바닥권이라고 하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바닥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이쯤까지 잡아볼까요? 이쯤? 잡아보면은 749일, 그러니까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을 박스권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런 박스권을 시간 보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큰 수익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들을 다른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서클이든 그런 쪽에 조금의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하게 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 하나 그려놓고서 여기를, 이런 구간을 내가 보고 있는 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박스 구간을 이탈하면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식의 상승 뷰가 이제 이런 하락 시점에서는
절대 예상할 수 없는 그림이잖아요. 이거는 절대 로빈후드 CEO도 몰라. 제가 요즘 보니까 CEO들도 자기네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막 맨날 자기네들도 막 팔고 사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니까 주가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역사라는 게 반복되니까 역사 아니겠습니까? 항상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립토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6년 만에 최소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국내 암호화폐를 내가 지금 만약에 시작한다면, 지금 만약에 매수한다면 6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안 샀으니까 가장 인간지표적으로 좋은 타이밍이 오늘이 아닐까, 그리고 또 내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